23분 정도 올리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원장님부터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하셨으면 제가 알려드린 거 배우고 시간 남을 때 복습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 화면을 봐주시고요. 저는 동료를 풀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자, 우리가 컬럼 타입스 샘플 넣은 거 얘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될 거고요. 자, 그룹 완성본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로드리시 정리, 그쵸. 데이터 정리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유형 복제 두 개,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세 개, 이 정도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아웃풋,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듬감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려운 것도 책 보듯이 이해가 되실 때가 오실 거예요. 자세한 정리는 제가 쉬는 시간에서 배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남으시면 한번 넣어보시고요. 자, 봅시다. 호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구조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구조 프레임이 봅니다. 전환처에게 주상복합 모델을 하실 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 패밀리에서 기본 템플릿이 없는 경우는 구조 프레임,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직사각형고, 간혹 정사각형고나 뭐 다른 타입을 갖고 와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은 이게 없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정확히 로드를 해주시고 여기 들어보시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다르다면은 이거 구조기둥 일란표 시트를 만들었으니까 추가해서 구조고 콘크리트 일란표 대로사 상태 데이터 테이블 해주면 되겠죠? 모두 마찬가지로 B값과 A값으로 될 겁니다. 콘크리트의 경우. 그죠? 제가 유형 하나 보면요.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경우는 보가 B값과 A값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결국 CSV 데이터만 보의 정보를 바꿔주시고요. 이뿐만. 그리고 그죠? 얘만 파일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컬럼 타입스죠? 얘를 프레이밍 타입스라는 걸로 갖고 와서 교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트럭처럴 지금 CSV 데이터는 안 만들 거라서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 해주시면 되는데 컬럼 타입스의 그 기둥 유형을 프레이밍 타입스 보 유형으로만 바꿔주시고 그거에 맞는 CSV 데이터 파일 경로를 매칭시켜주면 모두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레빗에서 보를 말하는 겁니다. 빈과 커너. 그리고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에서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를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자, 길이가 적당해서 해보시면 할 것 같은데요. 자, 다행히게도 여러분 기준과 보는요 4개 변수 구조가 단순하게 폭, 높이라는 값으로 일치해서 알고리즘에서 인풋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서 벽, 바닥, 천장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잘 보시면 레빗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조, 벽 작성을 눌러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CSV 데이터 잘 밀어넣어서 유형 배경을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유형 편집 유형 특성이 보니까 폼이라고 하는 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벽의 유형을 작성할 때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두께를 편집하는지 뭐죠? 유형 매개변수가 아니라 유형 매개변수에서 또 다른 영역 구조 편집 영역으로 들어가서 값을 바꿔줘야지 유형 매개변수 폭이 반영이 돼요. 여기서 정말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냐? 구조 편집을 편집하는 그 노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쳐버립니다. 코딩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라는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데 다행히 저는 그 외로운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밝혀냈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요. 구조 편집했을 때 이렇게 레이어를 지정해서 그 두께를 반영하는 게 그죠? 얘네들이 합산되면 이 유형 두께가 되는 거죠. 토탈 두께. 그러면은 얘네들을 편집하는 뭔가의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정답만 말씀드리면 구조 편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컴파운드 레이어. 컴파운드 레이어. 컴파운드 레이어라고 하고요.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지니어스 로사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입니다. 제가 정답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빈 공간 아래쪽에다가 우클릭하시고 컴파운드 시스템 패밀리 타입 이런 게 있어요. 와, 미쳐버리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컴파운드가 구조 편집이다. 구조 편집하면 뭐 스트럭처 에디트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컴파운드 시스템 패밀리 타입. 저는 다이나모 포럼을 뒤져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키워드가 잘 매칭이 돼서 검색에 성공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가 제 이후에 저를 이제 만나서 공부하는 이후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최고의 무릎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찾았는지 제가 그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컴파운드 레이어입니다. 스트럭처, 월, 위스, 두께, 에디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박물관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조 편집이 컴파운드다라는 정보를 얻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행착오를 없애버리시고 바로 구조 편집은 컴파운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벽. 그죠? 벽도 구조 편집입니다. 또, 우리 슬라브 또는 마감바닥 할 때, 바닥도 구조 편집입니다. 그죠? 또 하나, 천장. 천장도 구조 편집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컴파운드 시스템 패밀리입니다. 컴파운드 레이어, 컴파운드 시스템 패밀리.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 노드를 찾았으니까 제 노드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물려만 주면은 우리가 기존 뭐 했듯이 똑같이 이 유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대신에. 어렵다기보다 생소해요. 자, 컴파운드에 대한 이 편집 화면에 자세히 보면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코어라고 하는 경계 안에
뭔가 구조체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마감, 하단에 마감 이런 식으로 복합 객체로 작성이 됩니다. 복합벽, 복합바닥, 복합천장. 이거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건 사실은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자 타입 우리가 샘플로 밀어넣을 타입 구조에서는 콘크리트 300, 450을 샘플로 넣었죠. 그걸 넣어주시고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 여기서 재료는요 콘크리트 슬랍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이어가 하나죠. 콘크리트 레이어 하나고 뒤에 통계값을 갖죠. 그래서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마감 같은 경우 레이어가 여러 개의 바닥인 경우는 이거를 키워드 삼아서 더 다른 노드를 조합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팀장 하기는 너무 빡세서 저는 일단 넘어갈 거고요. 자, 컴파운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주시면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리고 thickness, 그죠? 두께, 콘크리트 슬랍은 200th를 만들려면 요거 3개만 다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딱 한번 해볼 겁니다. 콘크리트 슬랍은. 자, 지금 기둥이랑 여러분 중복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지우고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새로 열기. 다이나모 새로 만들기, 닫기, 뭐 조정이 안 된다 싶으면 레게시선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다시 컴파운드 시스템 레이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으시면 나중에 자, 지니어스로서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컴파운드 시스템 크리에이트 레이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죠? 컴파운드 시리즈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레이어도 바꾸고 순서도 정렬하고 재료도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W 하고 설명, 구조, 편집, 네 개 편집수를 반영하여 유형 복제 반영이 좀 어색하시면 편집하여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강조를 해줘도 됩니다. 좀 더 완벽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만 작성해 주십시오. 자, 얘가 하나의 아웃풋 이전에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아웃풋은 일반적으로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만 컴퓨테이션 시켜보죠. 여러분 이제 잘 하실 거니까 제가 예쁘게 정리한 거 생략하고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은 여러분들 스타일을 해보시고요. 쭉 나열해볼게요. CSV 파일 경로 지정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 임포트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너무
작전 시간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를 정리해야겠죠? 데이터 리스트 정리, 분해하고 쪼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압박했던 컴파운드 시스템 유형 복제 바로 구조 편집 수정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려워요. 컴파운드가 구조 편집이라는 걸 알아내는 이렇게 진짜 어렵습니다. 설명해 본 데가 없어요. 자, 여기도 하고요. 데이터 리스트 정리와 유형 복지 사이에 뭐 유형, 샘플 유형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샘플 유형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지정 이런 것도 추가가 될 거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제가 살짝 떼어낼 테니까 좀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클릭하시고 인풋 데이터를 좀 찾아봅시다. 인풋 데이터. 자, 먼저 파일 정보가 있겠죠? 파일 패스 CSV 파일 가져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컬럼 타입, 스트럭처럴 컬럼 타입, 스트럭처럴 프레임 타입 이런 거 있었죠? 마찬가지로 월 타입 여기니까 샘플 유형을 넣어야 되죠. 바닥의 경우는 콜럼 타입이 되는데 슬락은 타입. 인데 그리고 바닥 타입. 그렇죠? 우리가 83문서에서 가지고 있는 바닥 카테고리 유형의 패밀리들 리스트입니다. 패밀리 유형들.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기둥과 보가 같은 알고리즘이듯이 바닥과 벽은 같은 컴파운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세한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 띄어만 넣고 월만 하겠습니다. 월 타입은 우리가 콘크리트 벽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일반 단일 레이어죠. 하나의 재료 레이어만 있는 것들 일반 레이어. 실제로 레빗 하실 때도 이걸 쓰셨을 겁니다. 콘크리트 만들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재료라는 거를 이제부터는 좀 넣을 거예요. 재료. 왜냐면 여기서 재료 값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기준과 보호할 때도 재료를 타고타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머티리얼 어떤 걸 넣냐? 이름을 넣습니다. 이름. 재료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뭐 재료 이름, 시안 콘크리트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재료는 A 언더바, 그 다음에 구조 재료는 S 언더바, 통 재료는 C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저는 규칙성을 주고요.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하든지 벽돌 하든지 조정벽, 토목은
이름 데이터를 가져와서 밀어넣는다. 이런 구조로 갈 건데요.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사용됐다고 할 거고요. 자, 결론은 S 언더바 콘크리트라고 구조 모델과 관련된 재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딱 이것만 봐도 어디 분야 재료인지 알 수 있게. 기계는 N. 조달청에서도 납품할 때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계속 일을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S 언더바 콘크리트 한번 알아가십시오. 자, 근데 요걸 그대로 넣자고 하니 잘 보세요. 데이터 유형을 잘 보십시오. 얘는 뭐죠? 여러분, 주황 색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죠? 스트링 데이터인데 지금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얘를 보니까 얘는 뭔가요? 이제는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겁니다, 여러분.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 우리가 유형 매개 변수, 인스턴스 매개 변수 이렇게 할 때 타입 자체도 엘리먼트였죠. ID 코드를 가진 그죠? 유형 자체도 엘리먼트였고 인스턴스 모델 자체도 엘리먼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도 여러분 엘리먼트입니다. 요소라고 하는 우리가 재료 편집기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밀어넣죠. 그렇게 뭔가 클릭해서 활용하는 데이터죠.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고유 번호를 가진 엘리먼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이렉트 문자를 밀어넣으면 얘는 엘리먼트 데이터 유형이 아니라서 에러가 뜨고요. 이름을 받아서 재료 엘리먼트를 만들어주는 뭔가를 거쳐서 저기다가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정답을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요. 우클릭하시고 재료는 영어로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 바이 네임 턱에 쓸 수도 있고요. 해볼까요? 요거 머티리얼죠? 바이 네임 검색하시고요. 드래그를 좀 내리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참 괴롭죠. 바로 안 뜨고 머티리얼 바이딩과 관련된 노드가 워낙 많아서 안 되는데 드래그 내려보시면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활성 문서에서 이름으로 재료를 가져온다. 머티리얼 바이딩 스크롤 다운 쭉 하시면 있습니다. 우리가 set 파라미터 이름으로 밸류 값을 지정하듯이 이름 받아서 활성 문서에서 그 재료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노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딱 들어볼 텐데, 자, 이거 아시는 분? 왜? 여기 뭐가 될까요? 재료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콘크리트 기준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템플릿에 걔들이 있나요? 없나요? 콘크리트 기준 없어서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에서 샘플을 가져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본 템플릿이기 때문에 S 언더바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으니까 이름을 매칭해도 당연히 데이터가 안 올라가죠? 활성 문서에서 우리가 가져오려면 그 활성 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당황할 필요 없이 레빗의 관리 탭 재료에 보시면요. 우리가 유형 편집에서 재료를 구했던 것과 똑같은
여기 아래 보시면 재료 작성 버튼 있고요. 또는 복사하셔도 됩니다. 저는 덩이로 만들겠습니다. 새 재료 작성,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S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활성 문서에 얘가 있어야 얘를 가져올 수 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딱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뜨죠. 참고로 앞에 뭐 샵이나 S나 이런 걸 넣는 이유는요, 검색할 때 S 언더바가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구조 재료가 쫙 뜨겠죠. S 언더바. A 언더바 하면 건축 마감 재료가 쫙 뜨고, C 언더바 하면 토목 마감 재료만 쭉 뜰 겁니다. 샵은 특수 문제라서 항상 상위에 노출됩니다. 이름 수 정렬. 그런 규칙성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아마 회사마다 다양할 겁니다. 작성 방법은. 자, 레벨 공부 잠깐 해놓고. 자, 그래놓고 잠깐 보면요. S 콘크리트 S 잘 작성했는데 아 그렇게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훌륭하게 솔루션을 잘 찾으시네요. 자, 잘 되죠? 이렇게 엘리먼트가 조회가 됩니다. 재료도 엘리먼트고요, 유형도 엘리먼트고, 카테고리도 엘리먼트고, 패밀리도 엘리먼트고, 레빗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다 엘리먼트고 아이디 데이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딱지가 붙는 애들은 다 엘리먼트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밀어 넣어 주시면 내가 S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가진 벽을 자동으로 유형 공지하겠다. 그리고 두께랑 이름은 우리가 엑셀에서 가져올 거죠, 그죠? 여기 월 타입, 패밀리 타입, 그죠? 이거는 우리가 가져왔죠? 일반 200mm 딸깍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 옵션은 일단 주시고요. 마지막에 시간 남은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십시오. 코드블럭. 코드블럭은 우리가 숫자, 문자 이렇게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빠르게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언제요? 상수일 경우.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모든 프로젝트가 다 S 언더바 콘크리트를 쓸까요? 아니요. 이렇게 규칙을 쓰는 팀이나 회사나 작업자만 쓸 겁니다. 근데 항상 코드 블록으로 S 언더바를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그럼 얘가 그때그때 재료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인풋을. 그럴 때는 여러분 코드 블록이 아니라 오리지널 노드 그 자체를 가져옵니다. 자, 지금 문자 데이터니까 스트링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가 그때그때 직접 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문자 창이 뜨고요. 얘를 활용하셔야 내가 나중에 다이나모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배우고 활용할 때 잘 되십니다. 자, 스트링은 처음 들어왔을 텐데요. 얘는 코드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숫자의 경우도 상수의 경우는 넘버라고 하는 지금 안 써요.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넘버 또는 넘버 슬라이더라고 하는 이런 변수 제어가 가능한 모듈을 활용해서 인풋으로 만듭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변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수는 코드 블럭으로 빠르게 하시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어떤 값의 경우는 이렇게 코드 블럭이 아닌 오리지널 노드를 활용해서 작업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주 입력인 인풋 채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면 어지럽죠? 다 하셔야 되는 거라서 참 괴롭습니다. 알려줄 게 많네요. 자, S 스트링 이렇게까지 시중 정리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뭘 하시느냐? 자, 네임, thickness 두 개만 잡아보세요. 데이터 리스트 정리를 해서요. 어떻게 할까요? CSV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일람표에서 기입한다고 가정하시고, 유형명 두께 하나만 샘플로 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150, 200, 300 이렇게만 가보십시오. 유형명 두께 작성하셔가지고 월 타입을 기록하셔서 내보낸 다음에 분리, 하나는 이름, 하나는 두께 이렇게 조합하셔가지고 다섯 시 반까지 목표를 해보죠. 5시 반.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혹시나 제가 내보낼게요. 금방 가겠습니다. 손 드신 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구조명 3번은 서버에 제가 친절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얘를 불러와서 완성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다니는